2023년 가을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이곳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됩니다. 먼저 김종호 씨. 65세, 40년 넘게 서울 시내버스를 운전해온 베테랑 기사님입니다. 총 운전거리가 지구 둘레의 42바퀴, 약 168만 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니까요. 정말 대단하죠? 종호 씨는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버지였습니다. 세 자녀를 모두 대학까지 보내고 이제 막 손자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던 찰나였죠. 젊을 때는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붓 대신 운전대를 잡은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박상민 씨 58세. 작은 부품 회사를 연 매출 500억 원의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하지만 성공이 돼가는 컸어요. 아내와는 이혼했고 자녀들과는 몇 년째 연락이 끊긴 상태였거든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정작 쓸 사람이 없더라고요 라고 상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반대의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운명처럼 같은 병실에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은 진단을 받게 되죠. 췌장암 말기입니다. 길어야 6개월. 2023년 10월 두 분은 3일 차이로 같은 시한부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응은 정말 달랐어요. 종호 씨 아직 손자들이 어린데 상민 씨 6개월이면 회사 정리할 시간은 되겠네요. 처음에는 서로 불편해했다고 합니다. 종호 씨는 너무 조용해서 무서웠다고 하시고 상민 씨는 가족들 전화가 시끄러웠는데 솔직히 부러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첫날 밤 종호 씨가 배가 아파 끙끙거리는 소리에 상민 씨가 간호사를 불러준 게 첫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괜찮으세요? 고맙습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신경 써주시고. 병원에서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두 분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젊을 때 꿈이 있었어요. 화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저도 어릴 때는 오토바이 타고 전국 여행하는 게 꿈이었어요. 죽음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 분은 진짜 하고 싶었던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상민 씨가 제안했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봤어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일 목록 말이에요. 두 분의 버킷리스트는 정말 달랐어요. 종호 씨의 리스트. 가족과 함께 제주도 여행 가기. 한강에서 가족들과 캠핑하기. 40년 만에 옛 친구들 만나기. 직접 그림 그려서 개인전 열기. 마지막 버스 운행하기. 애들 어릴 때 약속했는데 맨날 돈 없다고 미뤘거든요 라고 하시면서 정성스럽게 적으시더라고요. 상민 씨의 리스트. 서해에서 바다 낚시하기. DMZ 근처 방문하기. 오토바이 타고 전국 일주. 어릴 적 다닌 초등학교 다시 가보기. 딸에게 편지 쓰기. 어릴 때 아버지와 갔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하시면서 스마트폰으로 검색해가며 적으시더라고요. 서로 다른 버킷리스트였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모두 사람과 관련된 일들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상민 씨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혹시 같이 하실래요? 어차피 시간도 얼마 안 남았고 혼자 하기엔 쓸쓸해서요. 재미있는 순간 종호 씨 속마음 마이너스 이 사람 돈 많으니까 나한테 얻어먹으려나? 좋습니다. 근데 전 돈이 별로 없어요. 돈 걱정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럼 대신 제가 운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65세 버스 기사와 58세 기업가의 인생 마지막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2023년 11월 초 두 분은 드디어 병원을 나섰습니다. 상민 씨가 준비한 건 고급 승용차가 아니라 캠핑카였어요. 우와, 이게 캠핑카구나. 처음 봐요. 저도 처음이에요. 유튜브 보고 배웠어요. 재미있는 장면 상민 씨가 캠핑카 조작법을 완전히 헤매시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거지? 제가 할게요. 버스랑 비슷하네요. 첫 번째 목적지는 충남 태안의 한 해변이었습니다. 상민 씨의 바다낚시 버킷리스트였죠. 낚시는 처음인데 괜찮을까요? 저도 30년 만이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여기서 정말 웃긴 일이 벌어졌어요. 종호 씨는 5분 만에 뭔가를 낚았는데 알고 보니 민물고기였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민물고기를 낚으신 거죠. 바다에는 민물고기가 안 산대요. 그렇구나. 상민 씨는 3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잡으셨고요.
하지만 그날 밤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캠핑카 안에서 두 분이 처음으로 진솔한 대화를 나누셨거든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주 왔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온 게 어디예요. 아버님도 좋아하실 거예요. 바닷바람을 맞으며 상민 씨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린 시절로의 여행 3분. 두 번째 목적지는 전북 김제의 한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상민 씨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래도 운동장은 그대로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50년 전에 상민 씨가 심은 나무가 아직도 있었고 교무실에는 상민 씨의 졸업사진이 아직도 걸려 있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담임 선생님이 80세의 나이로 아직도 마을에 살고 계셨다는 거예요. 상민아, 정말 상민이구나. 사업 잘 된다고 들었는데. 상민 씨가 울먹이시면서 선생님, 보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는데 저도 모르게 울컥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그때도 말이 없던 아이였는데 혼자 뭔가 끊임없이 그리고 있었어. 종호 씨가 지금도 그래요. 혼자 계획 세우고 혼자 실행하고 라고 하시니까 상민 씨가 이제는 혼자가 무서워요.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58세 성공한 기업가가 80세 은퇴한 선생님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화가의 꿈이 펼쳐지다 4분. 세 번째는 종호 씨의 꿈이었던 개인전이었습니다. 상민 씨가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서 홍대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전시회를 열어주셨어요. 그림이 정말 따뜻하네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느껴져요. 카페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이 할아버지 누구세요? 그림 너무 잘 그리시는데 40년간 버스 운전하면서 그렸다고요? 대박. 종호 씨의 딸이 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시는 줄 몰랐어요 라고 하시는데 부인분이 서랍에 몰래 숨겨놨던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자랑스러우셨을 텐데 왜 숨기셨을까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 왔어요. 전시의 마지막 날 모든 그림에 작은 빨간 스티커가 붙었거든요. 판매 완료 표시였어요. 제가 다 샀어요. 회사 사무실에 걸어놓을 거예요. 왜 이런 짓을? 40년 동안 숨겨뒀던 꿈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상민 씨가 종호 씨의 모든 그림을 구매하신 거예요. 40년간 숨겨왔던 화가의 꿈이 드디어 빛을 본 순간이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 대모험 4분. 네 번째는 상민 씨의 오래된 꿈, 오토바이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면허증이 없으시다고요? 평생 운전기사를 뒀거든요. 58세 기업 대표가 운전면허가 없다니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럼 제가 운전할게요. 젊을 때 오토바이 타봤거든요. 65세의 할리 데이비슨을 타시겠다고요? 나이가 뭐 중요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봅시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할아버지들 뭐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경주에서 부산까지 두 분의 오토바이 여행은 하루 종일 계속됐습니다. 종호 씨는 안전운행 60km로 천천히, 상민 씨는 뒷좌석에서 생전. 처음 느끼는 자유로움에 두 팔을 벌리고 바람을 맞으셨대요. 이런 기분이었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상민 씨가 중얼거리시더라고요. 그날 밤 부산 해운대에서 상민 씨가 처음으로 종호 씨에게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성공했다고 하는데 정작 임종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가족의 소중함 5분. 다섯 번째는 종호 씨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일. 가족들과 함께하는 한강 캠핑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캠핑하는 거예요? 그럼 할아버지가 직접 불 피워서 고구마도 구워줄게. 상민 씨가 텐트 치는 법을 유튜브로 배우면서 완전히 고군분투하시고 종호 씨는 손자들과 축구하다가 숨차서 쓰러지시고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종호 씨 부인이 상민 씨에게 여보, 이분이 상민 씨죠? 고맙다고 전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시니까 상민 씨가 저야말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라고 하시더라고요. 캠프파이어를 둘러싸고 앉은 그 밤 종호 씨의 둘째 딸이 상민 씨에게 상민 아저씨도 가족이세요? 우리 아버지 친구니까 라고 했어요. 상민 씨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시는데 그때 상민 씨 표정이 정말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가족을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상민 씨가 종호 씨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형님, 저도 이런 가족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직 늦지 않았어요. 딸한테 연락해보세요. 마지막 버스와 용서 4분. 여섯 번째는 종호 씨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어요. 40년간 운전했던 버스로 마지막 운행을 하는 것. 버스 회사에서 특별히 허가해줬고 그날은 정말 특별한 하루가 됐어요. 평소 종호 씨 버스를 타던 단골 승객들이 소문을 듣고 다 모여왔거든요. 기사님, 정말 마지막이에요?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어디 아프세요? 왜 그렇게 갑자기? 종호 씨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라고만 하셨어요. 구체적인 병명은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측석에서 응원의 메시지를 적어주셨어요. 40년간 안전운행 감사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고마웠어요. 그리고 상민 씨는 그 버스 여행에서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어요. 3년 동안 연락 못한 딸에게 전화를 걸기로 한 거죠. 긴장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리는 3초가 3시간처럼 느껴졌다고. 여보세요? 아빠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딸이 3년 만에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러줬어요. 버스 안에서 상민 씨가 목 놓아 우시는데 승객들도 다 같이 울었다고 해요. 아빠 아픈 거 왜 안 말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바보 아빠. 이제라도 같이 있을 수 있죠? 친구들과의 재회 3분. 일곱 번째는 종호 씨의 40년 만의 친구 재회였어요. 군대 동기들과 만나는 자리였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종호야, 이 자식아, 40년 만이네. 야, 너 완전 할아버지 됐네. 재미있는 순간 60대 할아버지들이 20대 군인처럼 장난치는 모습? 친구들이 종호 씨 병 이야기를 듣고는 다들 말을 잃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말했어요. 그럼 더 자주 만나야겠네. 이제 진짜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상민 씨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친구들이 이 양반이 누구야? 라고 하니까 종호 씨가 내 새로운 친구야. 가장 소중한 친구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그날 밤 상민 씨가 종호 씨에게 말했어요. 형님 같은 친구들이 있어서 부러워요. 저는 사업 파트너는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어요. 상민 씨가 저한테는 그런 친구예요. 가장 소중한. 여덟 번째는 상민 씨의 DMZ 방문이었어요. 평생 일만 하느라 우리나라 구경도 못했다고 하시면서 꼭 가보고 싶어 하셨거든요. 재미있는 정보 DMZ 견학 신청하려면 2주 전. 예약 필수. 상민 씨가 사업가 인맥을 총동원해서 당일 예약 성공. 파주 DMZ에서 북한 땅을 바라보시면서 상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기도 우리나라인데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못 가겠지만 손자들은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이 있는 종호 씨가 어머니 고향이 황해도예요. 한 번도 못 가봤는데? 라고 하시니까 상민 씨가 저희 회사에서 통일 기금 좀 더 내야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DMZ에서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정말 오래된 친구 같아 보여요. 2달 전에 처음 만난 사이인데 말이죠. 아홉 번째는 종호 씨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족 여행이었어요. 제주도 3박 4일 여행이었는데 상민 씨도 당연히 함께 하셨죠. 아버지, 이런 좋은 펜션에서 잠도 돼요? 상민 삼촌이 예약해 주신 거야. 고마하지? 재미있는 장면. 상민 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는 손자들과 어색해하는 상민 씨. 제주도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성산 일출봉에서 일출을 보고 한라산에 올라가고 흑돼지 구이도 먹고. 그런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애월 해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종호 씨가 손자들과 모래성을 쌓고 있는데 상민 씨가 혼자 바다를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종호 씨의 큰손자가 삼촌도 같이 해요. 라고 하면서 상민 씨 손을 잡고 끌어왔어요. 그때 상민 씨가 처음으로 아이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으셨는데 손자가 삼촌, 모래성 잘 만드네요. 라고 하니까 상민 씨가 나도 옛날에는 어린이였거든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날 밤 상민 씨가 자신의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딸아, 아빠가 제주도에 와 있어. 정말 아름답다. 아빠 많이 아파요? 응.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 정말로. 열 번째, 상민 씨의 마지막 버킷리스트였어요. 딸에게 편지 쓰기. 종호 씨가 옆에서 뭐라고 쓸 거예요? 라고 하니까 상민 씨가 미안하다는 말밖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심이니까.
상민 씨가 쓰신 편지를 일부만 소개해 드릴게요. 딸아, 아빠가 평생 너에게 못해준 게 너무 많구나. 성공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는데 정작 너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게 없었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는 것도 이기적인 걸 알지만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한다. 아빠의 전 재산은 다 내 거야.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쓰면 좋겠어.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상민 씨가 종호 씨에게 형님, 저도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11월 말 두 분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상민 씨의 상태가 심각했죠. 더 이상 여행은 힘들 것 같아요. 의사는 즉시 입원을 권했지만 상민 씨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 회사 직원들과 마지막 회식을 하고 싶어요.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못했거든요. 회사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상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좋은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는 정말 부족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직원이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께 배운 게 많아요. 열정과 끈기를 라고 하니까 상민 씨가 이제는 여러분이 사람을 우선시하는 회사를 만들어 가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12월 초 상민 씨는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종호 씨도 함께 같은 병실로 돌아왔죠. 형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친구잖아요. 상민 씨의 딸이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돌봤어요. 3년 만에 재회였지만 마치 하루도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아빠, 제가 아빠 회사 물려받을게요. 아빠가 시작하신 거 제가 잘 이어갈게요. 딸아, 돈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로 만들어라. 종호 씨 가족들도 매일 병원에 왔어요. 병실이 작은 축제 분위기가 됐죠. 재미있는 병실 풍경 두 가족이 합쳐져서 총 11명이 4인실에 옹기종기. 의료진들이 이런 병실은 처음 봐요. 너무 따뜻해서 우리도 기분이 좋아져요 라고 하더라고요. 상민 씨의 마지막 2분. 12월 15일 새벽 상민 씨가 종호 씨를 깨웠어요. 형님, 저 먼저 갈 것 같아요. 아직 이르죠. 조금 더 버텨봐요.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형님 덕분에 진짜 사는 게 뭔지 알았어요. 상민 씨의 딸이 아버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상민 씨는 그렇게 가족의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종호 씨의 손을 놓지 않으셨다고 해요. 종호 씨가 나중에 상민 씨 표정이 정말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랜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사람 같았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종호 씨의 마지막 그림 2분. 상민 씨가 떠나고 일주일 후 종호 씨도 많이 약해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일이 하나 있으셨죠. 상민 씨의 초상화를 그리는 것이었어요. 이 친구를 잊고 싶지 않아요. 2달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였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그린 상민 씨의 초상화. 그림 속 상민 씨는 웃고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어두운 표정이 아니라 가족들과 화해한 후의 밝은 미소였죠. 종호 씨의 막내 아들이 아버지, 이 그림 정말 잘 그리셨네요. 상민 삼촌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고 하니까 종호 씨가 응, 마지막에는 정말 행복했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그림은 지금 상민 씨의 회사 사장실에 걸려 있어요. 상민 씨 딸이 아버지의 마지막 친구가 그려준 그림이라며 소중히 보관하고 계시거든요. 12월 말 종호 씨의 상태도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곳이 있다고 하셨죠. 어디 가고 싶으세요? 상민 씨가 처음 낚시했던 그 바다요. 거기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어요. 가족들과 함께 태안 해변으로 마지막 여행을 떠나셨어요. 휠체어에 앉으신 종호 씨가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상민아, 너 여기 있지? 우리 정말 좋은 여행했다. 고마웠어. 바닷바람이 불어오는데 마치 상민 씨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고 해요. 종호 씨가 가족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이었어요. 가족이 있고 마지막에는 좋은 친구도 생겼고 더 바랄 게 없어요. 2024년 1월 3일 종호 씨도 조용히 가족의 품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40년간 종호 씨 버스를 탔던 승객들, 상민 씨 회사 직원들, 그리고 두 분이 함께 만났던 모든 사람들. 상민 씨 딸이 종호 씨 영정 앞에서 아버지 친구분,
우리 아빠 마지막에 행복하게 해주셔서 고마웠어요 라고 인사를 드렸어요. 종호 씨 부인이 상민 씨 딸에게 상민 씨의 초상화를 전해주면서 이것만큼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라고 하셨죠. 두 분의 버킷리스트는 모두 이루어졌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깨달은 삶의 진짜 의미였어요. 돈이 많고 적고 성공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우정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걸 두 분이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속에 묻어둔 꿈이 있지 않나요?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되면 하면서 계속 미뤄온 일들 말이에요. 종호 씨와 상민 씨는 시한부라는 극한 상황에서야 진짜 하고 싶은 일들을 실행에 옮기셨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재미있는 질문 당신의 버킷리스트 1번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보세요. 인생은 정말 짧으니까요. 종호 씨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으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 결국 인생의 의미는 사랑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한 사랑.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